8살 아이가 어머니에 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구속됐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숨겨져 있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 내용부터 간단하게 개요를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친모가 이제 딸을 살해한 혐의를 어제까지는 혐의를 네. 받고 있는 건데 이제 딸을 이제 살해하고 나서 좀 보시면 딸이 이제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친모가. 그리고 나서 본인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친부도 그걸 알고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된 거고. 아하. 그런데 처음에 이제 딸이 사망했다고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친모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친자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글쎄 아직까지 뭐 살해 동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아마 두 사람이 지금 친부와 친모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생활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8년 동안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유치원도 가지 못하고 학교는 당연히 못 갔을 테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옛날에는 1, 2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 일 전혀 없죠. 더군다나 출생신고는요? 8살이라고 한다면 올해 3월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아동학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각종의 어떤 영유아 검진 시스템이라든가 복지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심지어는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전혀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병원을 다니었고 아플 때 치료를 해주는지 역시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주민번호가 있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네. 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유는 보면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법률혼으로 이제 혼인신고된 남편이 있었고 사실상 중혼관계인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가진 딸이었기 때문에 중혼관계인 상태에서 남편과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않은 상태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이제 동거 중에 예, 이제 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출생 신고가 미뤄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 3월에 학교를 보낼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걸로 봐선 늦게라도 이제 이 행정적인 절차를 수정할 의사는 있어 보이지만 일단 교육 당국도 이 비양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어찌 됐든 출생 신고로만 했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 기관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주변에 동네 이웃도 있고 아이가 뭐 집안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 주민들한테는 좀 보이거나 눈에 띄거나 하지 않았었을까요? 이웃 주민들은 학교 안 다닌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는 생각을 했지만 엄마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이가 좀 큰 편이지 아직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아하. 않아서 집에 있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기관들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좀 또래보다 말도 느리고 친구도 없었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엄마 아이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도 없이 집안에서 좀 외로이 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예전에 정말 옛날 저희 어르신 아버지 세대 때야 이 좀 늦게 이 동사무소에 좀 멀리 가기 좀 귀찮아서 며칠이나 몇 개월 정도 늦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이렇게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는 데는 뭔가 허점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불법이죠.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게 늦어지면 과태료 5만 원 이하를 이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처벌과 제재가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일상적으로는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의무화를 넘어서서 통보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97, 99% 이상이 병원에서 아이들이 그렇죠. 출생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불순한 목적이나 어떠한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대책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출생신고를 자발적인,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발적인 행위로 맡겨놓을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아까 손 변호사님 얘기 중에 제가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출생신고를 안 했다면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병원 치료, 의료보험에 의한 병원 치료도 아마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다. 아,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프고 울컥하네요. 사실은 필요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의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에게 정당한 어떤 교육의 기회를 방임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자들이 굉장히 교육기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하지 않고 8년을 살았다는 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서 아이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을 아하. 조성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임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속이 상하네요.